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침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소시 단독 컨텐츠 영상도 좀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요즘에 사실 전달할 만한 소식들이 아직은 제 눈에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제가 다 전달 드리기에는 사실 임영웅님의 컨텐츠 영상을 전하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 위주로만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다 보면 또 그 컨텐츠들도 올라오게 될 것이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임영웅님의 첫 소식 시작하기 이전에 재밌는 것부터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천의 아들로 지금 네? 당연하죠. 호천의 아들인데 하나 둘 셋 하면 아들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엄마. 그렇습니다. 호천의 아들로 지금 네? 당연하죠. 호천의 아들인데 하나 둘 셋 하면 아들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엄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전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행사장에 갔을 때 한 관객석에서 한 팬분이 내 아들 하자 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영상입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얼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무대 위에서 사실 저런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당황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토록 임영웅님은 이 20대 때부터 정말 갖은 무대와 행사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단단해진 사람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이 인간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찌됐건 요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신곡 발표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에게 엄청난 기대와 관심이 대중들조차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와중에 대구 동구청장님, 대구 동구청장님이 이렇게 기사에 났는데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자, 오전 10시 구청장실에서 열리는 기탁식과 11시에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바라기 후원 물품 기탁식에 참석을 한다. 그게 바로 오늘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이 구청장실에서 이렇게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바라기 영웅시대 분들이 후원 물품 기탁을 하는데, 이 기탁식에 참석한다 라는 이 짤막한 기사가 그냥 갑자기 경북신문 언론사에서 이렇게 기사화한 거죠. 자,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이 다양한 지역사회에 아주 막강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구 동구청장님만이 아니라 한 대표님이 또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참 살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어야죠. 자, 이분이 누구냐면 홍천 양지 말화로구이 대표님이시라고 합니다. 유영순 대표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불리는데 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5년 이내에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한 사람들로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2007년도부터 설립한 고액 기부자 클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억 단위로 기부하는 분들의 멤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번에 이 유영순 대표님의 기사를 담았는데, 이분도 당연히 억대의 기부를 하는 굉장한 분이라고 소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유가 있어서 풍족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돕고자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보니까 이 홍천 양지 말화로구이 대표님을 만난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화 됐는데, 30년 전 남편분이 운영하시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자 이렇게 홍천으로 거취를 옮겨서 먹고 살기 위해 조그맣게 마련된 터에서 식탁 몇 개를 놓고 식당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앞치마를 벗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 덕분에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찾는 식당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식당이 자리 잡기 전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시기에도 이 대표님은 기부를 이어왔다라고 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서 참 놀라운 게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의 이름으로도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영웅시대로서도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은 것처럼 조금씩 나누며 사람들을 돕고 싶다.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역시 영웅시대분은 남달랐습니다. 결국 이 대표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굉장히 힘들었던 유년기를 보냈죠.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런 군고구마 장사를 하던 시절 요때를 또 생각해보면 사실 임영웅님은 이 당시 때도 작은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승해서 받은 우승 상금을 통째로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작 자기 자신은 돈이 없어서 생활고 때문에 군고구마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은 기부를 했다란 말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누구와 비슷하냐? 바로 이 영웅시대로서 살아가며 기부하는 이 대표님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가수의 그 팬이죠. 자, 근데 오늘 임영웅님에 대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한 저희 구독자 수호천사님이 요번 임영웅님의 이 메세나폴리스 이 매입권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축하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변에 유튜브 댓글들 보고 하니까 임영웅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소씨가 그 얘기를 잘 짚어줬는데 도대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저에게 장문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공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내용은 좀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제가 영상으로 대답만 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 보내주신 우리 수호천사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머지 수호천사님들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이 기사 내용을 제가 가장 빠르게 영상으로 올렸고 그 이후에 다른 유튜버들도 다 같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임영웅님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라는 그 의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정말 조금의 우려라도 있으면 걱정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건 뭐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돌 팬덤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근데 이 원론적인 부분,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애시당초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안티 팬들입니다. 이 안티 팬이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하면요. 익명성,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특정 스타들에 대한 개인적 혐오를 표출하는 걸 숨기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사이버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이름하여 안티팬들이 그들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통 스타들을 좋아하는데 그들을 오히려 증오하는 안티들을 이렇게 안티팬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의 문제점은 극단적인 사이버,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안티팬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죠.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티팬들에게 임영웅님의 요번 이 축하받는 이 엄청난 일들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의 그 영상들을 제가 살펴보면 댓글이 막 500개, 600개 축하 댓글이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 팬들만이 아니라 대중들마저도 임영웅님은 저만큼 성공해도 된다 라는 반응에 제가 댓글들을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건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더 긍정적인 댓글의 개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짧게 보여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성공해서 임영웅님이 축하받아야 되는 상황인 사람이 잘못을 한 걸까요? 이것을 이렇게 스타에 대한 개인적 혐오를 숨기지 않고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인간들이 문제일까요? 이런 인간들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문제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연히 임영웅님은 그냥 축하받고 성공받아야 돼요. 근데 이 정동원 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좀 다뤘잖아요. 정동원 군이 예전에 한강에 보이는 아주 좋은 아파트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정동원 군에 대해 어린 나이에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되냐? 그 논리 자체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뭐 정말 조그만 거리라도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굉장한 패배주의적인 마인드인 거죠. 근데 이 정동원 군이 딱 요번 그 1년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냥 바로 막 정동원 군의 이런 한강 아파트부터 막 지적질을 하고 막 들끓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심리인지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부자 혐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빈익비 부익부.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은 예전부터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자 혐오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 부자들을 혐오하는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하더라. 쉽게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감이 사회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보다는 이 안티들의 세력이 그렇게 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안티들이 따라붙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죠. 물론 이것이 염려되는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정정당당하게 성공해서 쟁취한 이 아파트 소식을 우리가 쉬쉬하고 숨기는 이유가 고작 저런 안티들 때문이다라는 것 자체가 전 좀 너무 속이 상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 물고기 미디어 소속사가 구입했던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임영웅님이 매입했다라고 잘못 오보가 난 건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이 이렇게 당당히 벌어서 당당히 구매를 한 이런 쾌거를 우리가 저런 안티들 때문에 쉬쉬해야 될까요? 고작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감추고 살아야 할까요? 물론 예전에는 뭐 돈은 땅에 묻는다,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인간의 어떠한 그런 본연의 심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스타에 이런 엄청난 축하받을 일을 왜 숨겨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영웅님의 요번 큰 성공에는 이렇게 어린 시절 힘들게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한 사람의 성공신화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가끔 엄청난 인생 역전,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아니라 정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부자들을 우리가 보면 존경과 존중심이 나오죠. 요즘 시대의 MZ들에게 이 내용이 더욱더 번져서 저는 임영웅이란 사람처럼 나도 성공하고 싶다.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저렇게 오히려 힘든 상황일 때도 기부를 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채 노력을 하면 저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구나. 저는 이 내용이 당연히 뭐 MZ들 또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성공신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저런 부자 혐오적인 마인드, 안티팬들의 저런 열등감에 쌓인 마인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쉬쉬해야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애시당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글쎄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임영웅님의 이런 이 엄청난 성공을 숨겨야 될까요? 한 10년? 20년? 30년? 물론 임영웅님이 이걸 막 널리 자랑하고 막 명품을 엄청 걸쳐서 막 뭐 근데 그것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말이죠.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한 것도 아니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내가 살 찻집을 그 힘들었던 원룸방을 벗어나 이 힘들었던 임영웅님의 이런 무명시절의 서러움을 자신의 힘으로 정당하게 극복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중들의 반응처럼 임영웅은 성공해도 좋다. 선한 영향력에
선두자 아니냐? 아니,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식을 저는 왜 숨겨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당연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축하를 하셨죠. 그러니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성공 신화는요, 전 더욱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다시 도진 트로트 오디션 혐오증.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최근 가수 혜수 씨가 이 트로트계에 있었던 무슨 생활고 때문에 혹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트로트 오디션 자체가 굉장히 트로트 업계가 몇몇 오디션을 통해서 배출된 스타들만이 주목받고 성공하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가 보기 때문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다. 트로트 업계가 문제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도 뭐 구조적인 개선이 있으면 좀 더 무명인 분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뭐 주목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비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 가수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들어도 뭐 트로트계 전체가 문제다? 트로트 오디션 탓을 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특히 트로트 오디션에서 제기되었던 승자 독식. 승자 독식은 트로트만이 아니라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통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나아가서는 임영웅이란 가수의 엄청난 성공 신화 역시 성공한 사람이 지적받고 비판받고 끌어내려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죠.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그런 열등감에 쌓인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임영웅 님이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엄청난 신화를 이룩한 것이 당연히 잘된 일이지 이걸 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린다라는 건 그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임영웅 님의 이 엄청난 성공 신화를 일부러 숨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죽했으면 어떤 수호천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건물도 사고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임영웅 님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임영웅 님이 그 물고기 뮤직 소속사가 건물을 매수했다라는 게 나중에 정정 보도가 됐을 때 우리 임영웅 님도 빨리 건물 샀으면 좋겠다. 우리 임영웅 님도 좋은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임영웅 님이 계속 검소하고 어려웠던 가난했던 시절만 부각되는 건 너무 속상하다. 모르니까 임영웅 님이 어느 정도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임영웅 님이 그렇게 음원 수익이 많고 그렇게 광고 수익을 많이 번다는데 왜 우리 임영웅 님은 아파트를 샀다, 좋은 차를 샀다, 또는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왜 별로 들리질 않냐, 팬으로서 좀 걱정된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공시나 당당하게 전 알리고 싶었다라는 거,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 님이 이제 신곡 발표를 합니다. 바로 6월 5일이죠. 여기에 지금 어린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우선 슈퍼스타 X라는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자, 이거 보이십니까? 바로 음악중심. 아마 음악중심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자, 이 음악중심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시청자위원회에 지금 지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 이 시청자위원회가 나중에 자신들이 응원하는 가수의 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어린 팬들이 활발하게 난리가 났느냐? 바로 SBS의 인기가요, 그리고 MBC의 쇼 음악중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음악방송이죠. 이 두 음악방송이 일정상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6월 5일 날 신곡을 공개하는데 중요한 건 보통 신곡이 발매가 되면 그 주에 집계가 돼서 지금 이 인기가요 같은 경우는 일요일, 음악중심은 토요일, 요렇게
방송이 방영이 됐는데 그게 보통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매주 방송하기 때문에 매주 집계가 돼요. 근데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음원 등록이 됩니다. 음원 사이트에. 그러면 당연히 2주 주말에 방영될 쇼 음악 중심과 SBS 인기가요에 등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높습니다. 물론 임영웅님이 직접 무대에 나와서 라이브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뭐 발표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고. 확실한 건 음악만 등록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후보 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팬들이 이 인기가요와 쇼 음악 중심 같은 음악방송 프로그램, 당장 다음 주잖아요. 음원이 등록되고 일주일 만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 음악방송에 나와서 1위 후보곡에 오르기를 영웅시대라면 누구라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시청자위원회 지원하고 활발하게 지금 엄청난 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이 SBS 인기가요와 쇼 음악 중심에 만약 주말에 다음 주죠. 정말 등장을 해서 1위를 차지한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역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쾌거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웅시대 분의 정말 굉장히 뜻깊은 사연을 제가 하나 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필리핀 뮤직 페스티벌에서 처음 본 눈이 부신 임영웅이란 사연이에요. 필리핀 뮤직 페스티벌이 언제죠? 맞습니다. 바로 2018년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지인분들과 함께 행사 겸 또 여행 겸 방문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정훈이 형님이 촬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정훈이 형님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물고기 뮤직의 신정훈 대표님이죠.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이렇게 필리핀 오리떼 영상을 촬영을 해서 맨 앞에 가는 게 임영웅님이죠. 이걸 쫙 연결 지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그 당시 때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 아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으셨을 텐데, 자, 저 필리핀 오리떼가 나왔던 페스티벌 때 임영웅님을 처음 본 분인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너무 멋지고 눈이 부신 임영웅님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영웅님을 처음 영접한 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5년 전인 2018년 2월쯤인가 제가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에 여행을 갔었던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서 방청석에 앉아 구경하고 있었는데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무대에 나와서 안동역, 머시주머니를 불렀는데 저에게는 그날이 임영웅님을 만난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잘생기셨고 이렇게 젊고 잘생기신 분이 트로트 가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니 꼭 서울에 돌아가면 임영웅 가수님을 찾아보리라 생각했는데 그 타이밍에 우리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깜빡 잊고 지내다가 TV조선에서 하는 미스터트롯을 보면서 스며들듯 임영웅님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분이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발표 직전 숨죽이고 보고 있다가 임영웅님이 미스터트롯 진이라고 발표를 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며 정말 많이 기뻐했어요. 그 뒤로는 임영웅님이 나오는 유튜브는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고 본 것도 보고 다시 보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영웅님이 나오는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영웅님 바라기로 응원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또 TV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집에 와서 잠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TV에서 엄마 비슷한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넘어가는데 아들이 또 한 번 엄마인데 엄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TV를 쳐다봤더니 제가 필리핀으로 여행 갔을 때 뮤직 페스티벌에서 영웅님이 노래를 하는 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 방청석에서 제가 신나게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을 화면에 자주 비춰줬는데 화면에 나온 여자 셋이 저와 제 친구들이었어요. 영웅님과 저와의 만남은 인연이 되어 결국에는 이렇게 팬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지금도 집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임영웅님 나오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답니다. 제 삶에 많은 변화와 행복을 주신 영웅님 감사드리고 항상 건행하시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이게 뭐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이렇게 필리핀 무대에서 막 노래를 불렀던 한 유튜브 영상이 있죠? 그게 벌써 10만 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거 공개 안 했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를 뻔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쾌거 소식 하나하나는요, 정말 널리 알려지는 게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영웅님이 정말 연애를 하든 아니면 친구분과 정말 좀 중요한 곳에서 사진 촬영조차 원하지 않는 순간이라던가 사람들이 정말 없는 장소, 정말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없는 장소에 임영웅님이 좀 개인적으로 좀 비밀리에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막 여기저기에 번지면 당연히 아티스트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당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구입했다라는 이 아파트의 주소를 보면 홍대 한가운데죠. 굉장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속사도 그 근처에 있죠. 그리고 항상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근처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곤 합니다. 그야말로 슈퍼스타로서의 삶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거죠. 부담보다는 스타로서의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을 우리가 응원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인기가요와 쇼 음악 중심에 다음 주에 나오게 될지 모를 임영웅님의 신곡 무대 또는 신곡 1위 후보, 너무너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쇼 음악 중심 MB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MBC 예능을 클릭하시면 요 쇼 음악 중심 시청자위원회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많이 지원하셔서 방청것도 받을 수 있고 또 투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청을 또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오늘 월요일도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오늘 분명히 임영웅님의 신곡과 관련된 또는 임영웅님의 2집 앨범 그리고 마이 리틀 히어로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을 이른 오전 시간 또는 낮 시간대에도 그때그때마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